네, 2023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용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 지역 거점 대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선은 먼저 지도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요것 정도는 조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요것부터 시작을 하고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이제 입시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대입 전형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수시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큰 테두리는 이제 수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시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논술 위주로 가는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실기와 실적 위주로 가는 이제 전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학생부 위주에는 두 가지 이제 전형 요소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학생부 교과를 하는 이제 교과 중심 전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과와 비교과를 이제 두 개를 다 동시에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교과냐 종합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교과 성적이 아주 좋다, 그랬을 때는 종합도 지원을 하지만 또 교과 전형도 이제 좀 지원을 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논술만 갖고 이제 대학을 가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수시라고 하는 거는 전형 유형은 크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및 실적 위주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전형 요소는 교과 중심 전형이니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논술, 그다음에 실기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수시 모집 일정이 이제 다 그 전에 벌써 다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 그러니까 9월 13일 화요일부터 17일까지 이제 토요일까지 해서 좀 기간이 있는데요. 모든 대학들은 그 기간 중에서 3일 이상 학생 접수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다 이제 원서 접수를 이제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딱 3일만 하고 원서 접수를 이제 마감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수시를 지원을 할 때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원서 접수 마감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또 마감 시간이 오후 5시인지 6시인지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좀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이제 날짜가 지났다든지 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갖고 있어도 접수가 안 되면 모든 수시는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확인을 하고 지원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약간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수첩이라든지 다이어리에다가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게 원서 접수가 끝나면 9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88일 동안 이제 이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면접을 본다든지 논술을 본다든지 아니면 실기를 하는 학생들 실기를 본다든지 그런 이제 전형 기간이 이제 한 88일로 이제 주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는 이제 12월 15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꼭 15일이 아니라 그 전에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등록은 이제 그게 끝나고 한 4일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왜냐면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총 6번 기회가 있으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다수로 붙은 학생들도 있고, 근데 솔직히 또 안타깝게도 하나도 안 붙은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개 붙은 학생들 같은 경우가 하나만 선택을 해서 이제 대학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붙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결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등록 충원에 대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12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마감한 그 다음 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시에 대한 일정은 모두 끝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로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1학기 성적을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하고 전형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올해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수능이 11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은 뭐 날짜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뭐 올해든 앞으로 이제 있을 내년이든 후년이든 아마 모든 이제 그 수능의 일자는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이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17일 목요일이 수능 날짜니까 꼭 확인들 하신 다음에 뭐 설마 이제 그거 모르는 수험생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높아심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시를 지원을 할 때 약간 좀 판단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수시를 이제 지원한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내가 뭐 교과 성적이 좋으니까, 아니면 이제 뭐 내가 그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그 기록사항이 좋으니까 그것만 갖고 판단을 하시면 좀 위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고3이라고 하면 벌써 3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4월달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받고 또 중간고사까지 다 마쳤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많이 좀 실감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수시를 지원할 때는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뭐 교과 성적과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기록부에 대한 내용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6월 달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내가 꼭 무조건 수시에 다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약간 좀 위험천만한 이제 상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정시도 같이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학마다 또 수학능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 최저학력 기준에 그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6월달 평가 모의고사의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을 이제 처음 치르는 학생들의 어떤 예비 전초 이제 시험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성적을 갖고 과연 내가 그 뭐 지금 현재로서 이제 갖고 있는 교과 성적이라든지 비교과 내용이라든지 그거 외에 과연 내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대학 정도까지 그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교과 성적이나 아니면 비교과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데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더 좋다. 그러면 솔직히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좀 더 그 무게를 둬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수능이 좀 잘 안 나오지만 내가 또 다른 것들은 좀 월등히 낮다. 그러면 약간 좀 수시 쪽에 조금 이제 좀 그 비중을 좀 많이 두셔야 되는 이제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 판단 기준은 뭐냐면요. 그 학생부하고 만약에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다. 이걸 비교했을 때 내가 학생부가 너무 좋고 근데 그 모의고사 성적은 잘 안 나온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그 수시에서도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그 지원 전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정시로 가기에는 또 너무 성적이 안 좋고, 근데 또 수시에다가 이제 좀 지원하려고 하는데 또 너무 이제 또 그 성적이 좋다 보니까는 높은 학교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다든지 이제 그런 그 새로운 또 그 걸림돌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도 너무 높게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정시 같은 경우도 좀 하기에는 또 약간 조금 부족하고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학생부나 뭐 모의고사가 이제 똑같다.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시 지원 가능한 수준의 대학에 맞춰서 수시를 좀 지원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약간 좀 학생부는 조금 부족하지만 모평 성적이 월등히 좋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거를 뭐 내가 혹시나 또 수능장 가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해가지고 수시를 또 너무 낮게 쓰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수시에서 합격이 되면 정시에 절대로 지원을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수시를 뭐 적정이라든지 상향 지원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제일 좋은 건 내가 어떤 뭐
학생부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도 잘 볼 수 있고,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맞기에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봐왔던 뭐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더 체계적으로 예, 좀 공부를 이어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그 올해까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는 대학들도 있고, 아예 뭐 전년도부터 아예 자기소개서를 그 폐지한 대학들도 있으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반영을 하는지, 그러니까 요 내용은,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교과 전형보다는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 학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학종을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는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름방학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쓴다라고 했을 때 말이 이제 그 자기소개서 뭐 항목을 보면은 뭐 글자 수도 적고 뭐 이 정도야 뭐 충분히 쓰겠지라고 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어떤 걸 했는지 고등학교 동안 생활했던 게 뭐가 있을까 한 일주일 고민하고 또 쓰고 또 썼는데 왠지 모르게 또 부족하고 또 수정했는데 또 왠지 모르게 부족하고 항상 무슨 자기소개서는 내가 써도 매번 또 다르게 읽어보면 2%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그때쯤 되면은 결국은 이제 특히 여름방학 때 쓰기 시작한다는데 여름방학은 말 그대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 이제 그 계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3의 중요한 여름방학을 그 자기소개서를 매달린다는 거는 상당히 예, 좀 학생들로에게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자기를 좀 되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한 뭐 2주에 한 번 뭐 그 정도로 해서 약간 좀 뭐 수정하고 하는 것이 거의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완결을 질 수 있고 그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능 준비라든지 뭐 또는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자기소개서는 지금부터 꼭 좀 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2023학년도 직업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올해는 이제 2023학년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입시는 무조건 1년을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22년이지만 우리가 대학은 내년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입시의 명칭은 2023학년도라고 칭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직업국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을까?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뭐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뭐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이거는 이제 직업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방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가 지방거점국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보면은 인천대도 국립대학인데, 예, 근데 인천대 같은 경우는 그 총장협의회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국립대학이긴 하지만 결국은 직업국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직업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총 서울대를 포함해서 10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업국의 이제 그 좋은 점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좀 사립대학보다는 수업료가 예, 뭐 훨씬 저렴하죠. 예, 뭐 그런 약간 좀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이제 그런 만들다 보니까 어떤 뭐 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조금 유리함을 좀 차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뭐 지방에도 솔직히 대학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그 다른 지방 대학에 비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식적인 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면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시 대학별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2,257명이고 학생부 종합해서 776명, 실기 뭐 이렇게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인원이 이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뭐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뭐 부산대. 근데 이제 그 제주대도 있지만 경상국립대학은 약간 통합 과정에 의해서 그 경상국립대학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요강이라든지 대입 전형이 확정이 안 돼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그 정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22년 대비 변경사항.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써 있는 변경사항이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와 있는 요 자료만 갖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요. 항상 모든 거에 그 대학에 그 가는 길에 그 해답은 그 대학교의 입시 요강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꼭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입시 요강 한 번씩은 꼼꼼하게 좀 읽어보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약간 좀 뭐 바뀐 게 뭐 전형 변경이 됐는데 사회 배려자가 뭐 고른 기회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괜히 또 전년도에 사회 배려자라고 알고 그냥 했는데 막상 또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 배려자에 대한 그 전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고른 기회로 바뀌었으니까 뭐 원서를 쓰거나 이제 그럴 때 약간 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뭐 바뀐 거라든지 신설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고 이제 좀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뭐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바뀌고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이제 그 지원을 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전형을 잘못 알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엉뚱한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제 생각했던 그 계획을 짜놨던 것들이 완전 다 물거품으로 이제 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좀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올해 그 특징은 뭐냐면은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그 조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도 뭐 전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2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국영 수탐 해서 이제 탐구는 한 과목인데 세 개가 뭐 합이 9에서 13이다. 근데 이제 요게 뭐 9에서 13이라고 하는 거는 학과마다 전형마다 약간 이제 좀 그런 그 최저 학력 기준의 합의 그 숫자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수탐 해서 세 개 합이 10에서 14. 그러니까 조금 더 좀 합의 그 숫자가 조금 늘었죠. 그 이유는 전년도에 이제 그 수능이 그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대학들도 약간 좀 부랴부랴 약간 조금 이제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낮추자. 그런 학교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에 반해서 뭐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높이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더 하나나 두 개 정도 낮추는 대학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원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역 인재라든지 일반 그리고 또 보면은 약간 좀 또 대학마다 또 그 인문 쪽이냐 자연 쪽으로 지원할 때 그 최저 학력 기준에 그 어떤 그 합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것들도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대학 같은 경우도 뭐 그 특히 이제 전형 방법에서 프리즘 인재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종합적인 건데 그 전 모집 단위가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2학년도에는 뭐 6명 이상은 그 1단계에서 뭐 2배수를 선발을 하고 5명 이하는 3배수를 했다. 요거를 이제 그 2023학년도에는 뭐 1단계에서 10명 이상은 2배수로 그다음에 10명 미만은 특히 뭐 의예라든지 사범 뭐 수예 같은 경우는 이제 3배수로 해서 이제 조금 그 약간 좀 그 학생들을 뽑는 단계별 전형에서 배수의 조정을 이제 조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뭐 2배수라고 해서 뭐 어느 과가 10명을 뽑는다 그래서 20명만 뽑아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20명으로 뽑힌 그 학생의 점수와 동점자가 또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2배수를 뛰어넘어서 2.5배수나 3배수로 예, 다 뽑는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있는 학생의 그 동점자가 있으면 그 학생까지 다 취해서 2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좀 뽑는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충북대학 같은 경우도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뭐 경제 배려 대상자라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경북대도 뭐 학생부 일반 학생 교과가 뭐 교과 우수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전형 방법에서도 뭐 지역 인재 의회를 뭐 22학년도에 3배수에서 5배수로,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배수의 조정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이제 그 요강을 하나씩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지만이 약간 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좀 매번 강조드리지만 요강만큼은 좀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잘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은 또 학생들을 좀 모집해야 되는 어떤 뭐 학생상이라든지 뭐 인재상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도 거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경북대 같은 경우도 뭐 학종이라든지 일반 학생들, 요거는 이제 뭐 그 상주 쪽인데, 어떡하겠네. 상주 쪽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22학년 때 적용을 했지만 올해는 뭐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도 그 수능 최저, 그다음에 뭐 교과와 논술에서 인문, 그 다음에 사회 경영을 이제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경영을 제외했을 때, 뭐 2022학년도에는 3합 7이었던 것을 올해는 뭐 2합 4로, 그러니까 결국은 수시 최저 학력 기준,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화도 항상 이제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변화가 됐을 때 과연 이제 내가 그거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 전남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의대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영수 대신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이과 쪽이라든지 이제 그런 뭐 의대 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거의 수학은 뭐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과탐 했을 때 뭐 전년도가 2020학년도는 뭐 4개가 합이 5였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합이 4로,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변화가 된 것들이 많죠. 그리고 보면 의대나 치의학이나 간호나 공대나 그 어떤 그런 그 모집 단위에 따라서도 최저 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으니까 예, 그거를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전북대학 같은 경우도 신설이 그 농어촌 학생, 예, 교과로 이제 농어촌 학생이 올해 이제 좀 신설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예,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제주대도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2합 9에서 뭐 2합 10.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또 보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모든 국영수 탐을 그냥 다 골고루 반영하면서 거기에서 뭐 3합이다 뭐 2합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의과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치대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꼭 뭐 수학을 포함하고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약간 좀 내가 좀 수학이 약간 좀 부족한 학생들, 예,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또 그 수학을 좀 배제된 이제 그런 이제 그 전형 쪽이라든지 학과 쪽으로 또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 2022학년도 대비해서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업국에 대해서 뭐 교과와 종합 이게 어떻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뭐 학생부 교과도 있고 학종도 있고 논술도 있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그냥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자, 과연 이제 그 수시에 틈새는 어떤 전형일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종이요, 뭐 논술이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수시의 틈새는 교과 전형입니다.
예, 그 왜 교과 전형이 이제 틈새인지 하나씩 이제 보면서 이래서 교과가 틈새구나 이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학생부 교과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교과 성적을 50% 이상을 반영을 해야지만이 이게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 성적의 그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재학생들이라고 하면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3학년 2학기는 포기해도 되나요? 예, 안 되죠. 왜냐면은 혹시나 졸업을 해서 다시 이제 또 시험을 본다든지 그랬을 때 3학년 2학기까지도 또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가급적이면은 좀 잘 보는 이제 그런 좀 훌륭한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수단위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또 미반영해서 산출하고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 등급 등 이제 반영 점수에 따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교과 성적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서요. 그냥 무조건 나는 뭐 석차 등급이 뭐 주요 교과 뭐 1.6이야, 뭐 2.3이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교과를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뭐 1.3이라도 그 대학에 그 맞는 주요 교과에 대한 이제 그 계산을 해가지고 총 10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소수점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거는 교과 성적을 갖고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우기 때문에 소수점 0.00까지도 이게 틀리게 되면은 등수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그 교과 전형은 그냥 그 내가 뭐 석차 등급이 몇 등급이다, 합이 얼마다, 평균이 얼마다 그걸로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대학에 맞는 환산 점수로 꼭 계산을 해서 좀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대학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대학들마다 이제 좀 뭐 환산 점수를 했을 때 과목이라든지 이수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그 과목별로 또 배점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또 그 진로 과목이라는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진로 과목을 또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그 선택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것들을 약간 좀 복잡다기하게 이제 좀 많이 계산을 조금 필요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교과에서는 약간 좀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이제 전형들이 많다 보니까 수능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추천 여부 등 여러 어떤 조건들이 그 약간 좀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숙지하자. 그리고 또 교과는 그 대학마다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계산한 것이 나에게 진짜 유리한지 불리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약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많은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학부모님들도 생각하기에는 교과 성적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교과 성적이 조금이라도 뭐 좀 본인 생각에 낮다라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술에 비해서 그 경쟁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그렇게 낮은 데다가 또 교과를 쓰는 학생이 교과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학종도 쓰고 논술도 쓰고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그런 전형에 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또 그 학생이 교과가 붙었어도 또 다른 전형으로 또 이제 그 이탈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교과는 또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교과 성적이 좋아도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낮은 데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딴 데로 이제 또 넘어가고 그다음에 최저 못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 점수가 더 이제 그러니까 경쟁률이 더 훨씬 더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충원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약간 좀 부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교과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학년도 수시 모집
지역별 충원율을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로 본 건데 교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교과 종합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에는 거의 교과 전형이 173% 정도.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좀 그보다 좀 적죠. 뭐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원 아니면 또 그 대전, 세종, 충남, 그다음에 뭐 충북 쪽. 그러니까 결국은 학종보다 그 교과가 훨씬 더 충원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률도 상당히 조금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교과와 종합과 논술을 비교했을 때는 교과가 약간 좀 틈새 전형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전형 방법을 이제 좀 한번 보게 되면 대학별로요. 이제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전형명이 이제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전형명이 뭐 일반도 있고 교과도 있고 교과 우수자도 있고 학생부 교과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과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교과가 아니라 전형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전형명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전형명이 이제 교과가 일반으로 이제 되면서 그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교과 성적 100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이제 뭐 그 계열별로 뭐 인문과 자연은 국수 형태하면서 세 개가 합해서 14.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의학과 같은 경우는 국수, 과과 해서 그 세 개가, 그러니까 과학도 각각 한 과목씩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개 중에서 세 개가 합이 5를 맞춰야 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2를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수의회와 약학은 뭐 국수, 과과에서 세 개가 합이 7이면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2등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어가 만약에 3등급이 되면 결국은 내가 그 앞에 나와 있는 국수, 과과를 다 맞춰도 불합격이 되는 이제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니까 영어도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3월달 시험 보고 4월달 시험 보고 뭐 6월달 뭐 7월달 9월달 모의고사 볼 때마다 영어가 다 그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은 뭐 수능 가서도 그냥 뭐 90점은 너끈히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막상 수능장 가서는 긴장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내가 그 제대로 된 컨디션을 발휘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전년도에 그 수능을 봤을 때 재작년에 영어 이제 그 1등급 그러니까는 뭐 그쵸 1등급의 그 퍼센테이지가 한 12% 정도 됐는데 그 전년도에는 6% 완전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너무 그 영어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공부도 안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괜히 나중에 또 내가 했을 때 영어 때문에 내가 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영어 공부도 좀 꼼꼼하게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대도 이제 그 전형명을 일반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대신 이제 여기서는 충남대 같은 경우는 뭐 인문이나 자연은 그냥 학생부 100 일괄 합산으로 하지만 사범대는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학생부 100으로 한 다음에 2단계에서 그 학생부 성적 80%하고 면접 20%. 아무래도 이제 좀 사범대다 보니까 약간 좀 면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좀 약간 사범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뭐 계열별로 약간 좀 그 뭐 포함되는 이제 그런 그 과목 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합의 숫자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세요. 그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명을 이제 교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100 일괄 합산을 하면서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북대는 교과지만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이제 그 명칭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기도 똑같이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그리고 인문자연과 뭐 의예, 치의, 수의의 약학 좀 다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학을 무조건 포함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뭐 과탐은 필수다.
이제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같은 경우도 그 대학 이제 그 수능이 뭐 비록 선택적이었고 하지만은 뭐 우리가 특히 이제 탐구 같은 경우도 뭐 사탐이 9개 과목, 과탐이 2까지 해서 8개 과목, 총 1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이과인데도 뭐 사탐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그렇게 또 선택한 학생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의예, 치예, 수의예, 약학은 무조건 과학 탐구를 필수로 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좀 그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셔서 이제 좀 수능도 이제 좀 그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부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라고 칭하면서 이것도 일괄합산이고, 그다음에 그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문 쪽 보면은 그냥 모든 이제 인문 계열의 이제 그들은 이제 뭐 2개 합이 6이지만, 특히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3개, 3합이 6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과별로, 이제 학과별로 약간 이제 좀 최저가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것도 꼭 확인들을 하고, 예, 좀 지원에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는 이제 일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부, 예, 100, 이제 일관 합산 전형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예, 이렇게 이제 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대도 일반 학생으로, 그 다음에 학생부 100을 이제 전형 방법으로 이제 취하면서 최저 학력 기준도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같은 이제 뭐 의학 계열이든 이제 그것도 뭐 의대냐, 치대냐, 한의대냐에 따라서도 약간 이제 좀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꼼꼼하게 확인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주대학도 일반 학생으로 이제 전형명이 되면서 그 학생부 100 일괄 합산으로 이제 그 학생을 선발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별로 그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의 이제 그 과목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는 그 반영 교과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그 다음에 충남대는 그냥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산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이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우리가 그 1학년 때 배웠던 그 공통 과목인 통사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도 있지만 통합과학, 1학년 때 보는 이제 그 공통 과목의 통합과학도 잘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사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제주대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를 보는데 그 학년별로의 반영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1학년은 30%를 반영을 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은 뭐 70%를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2학년, 3학년 때의 성적이 조금 더 훨씬 더 높은 학생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만 이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 요즘에 배우고 있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국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영어도 뭐 사회탐구, 그 다음에 아니면 그 과학 과목도 뭐 이제 그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택 과목은 우리가 이제 일반 과목처럼 성취도를 뭐 A, B, C, D, E 5개로 하는 게 아니라 A, B, C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취도별로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이제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들을 보면은 무조건 또 그 교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뭐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성적 외에 그 진로 과목에 대한 그 성취도별에 대한 그 환산점을 해서 같이 이제 합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강원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진로 과목 뭐 수학인데, 특히 이제 수학 중에서도 기하 같은 부분이 수능에서는 시험을 치르지만 실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진로 과목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만약에 수학에서 이제 기하를 봤는데 그게 그 기하가 이제 그 뭐 A, B, C로 나눠졌을 때 내가 B를 맞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9점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A를 맞으면 15점.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진로 과목을 뭐 3개 이상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한 4개, 5개를 봤는데 거기서 뭐 3개는 다 A가 나왔는데 뭐 2개가 뭐 B나 C가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좋은 걸로만 취하기 때문에 그건 다 만점 처리가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3개 중에서 뭐 B라든지 C라든지 이게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할 때 점수가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로 선택 과목도 잘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A를 맞을 수 있는 좀 그런 학생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과목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강원대 같은 경우는 그 평균 점수에 가산점을 해서 A는 15점, B는 9점, C는 3점. 그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로 해가지고 뭐 3과목 해가지고 A는 25, B 15, 뭐 C 5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환산 점수를 이제 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전남대 같은 경우는 A 5, 뭐 B 3, 그다음에 C는 1점 이런 식으로. 뭐 전북대는 뭐 A는 0.25, B는 0.15, 그다음에 C는 0.05.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A는 그냥 1등급으로 취해주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등급, C는 3등급. 그러니까 약간 좀 대학별로에 대한 또 그 진로 과목에 대해서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챙기면서 이제 그 교과 성적을 그 정량적으로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입시 요강을 보면 뭐 지역 균형 전형 뭐냐면 또 지역 인재 전형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있는 데서 이제 많이 하는 거고요. 지역 인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역 지방에 있는 이제 그런 대학들에서 그 지역 쪽에 있는 이제 학생들을 좀 특별하게 좀 별도로 더 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를 이제 좀 보게 되면 그 지역 균형 선발은 전형 유형이 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인재에서는 약간 좀 이제 그 대학 자율로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성적이 무조건 50% 이상이 돼야지만이 그게 이제 교과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은 이제 대학 자율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지역 균형의 대상 대학은 수도권 소재. 그러니까 수도권 소재에 있는 대학들은 주로 이제 지역 균형 선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 학생들이 뭐 지역에 있으니까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전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인재는 지방 소재에 있는 대학들에서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출신 학생들을 이제 좀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지원 조건이 뭐 학교당 뭐 추천 인원을 대학에다가 이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또 뭐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학교들도 있죠. 뭐 그러니까 뭐 전체 뭐 그 만약에 그 고3 재학생들의 뭐 4%다, 5%다, 아니면 뭐 10명까지다, 뭐 15명까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능한 데가 있고, 어떤 학교들은 그냥 무제한으로 다 지원을 가능한다. 다만 이제 그 추천 인원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명단을 작성해서 대학에다 이제 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인재는 그 조건이 그 대학 소재, 그 직접 지역의 출신들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는 뭐 대학 자체 기준으로 둘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역 인재 전형에 그 지원할 수 있는 데 해당 지역이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 인재로 이제 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대구나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상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남대, 전북대는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그 지역 소재 출신 그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생들만, 그다음에 충남, 충북대는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인재는 아무래도 좀 우수한 인재를 좀 다른 이제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이제 인서울로 좀 이제 나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를 이제 준비를 할 때 전략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본이죠. 왜냐면 이제 교과 성적이 좋아야지만이 내가 그래도 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 전형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교과 성적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수능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꼼꼼히 살피자. 그러니까 대학마다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는 뭐 단위수까지 해서 석차 등급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환산 점수 어떤 걸 반영을 하고 어떻게 환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 뭐 총점 뭐 몇 점 만점에 몇 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다 대학별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근데 요즘엔 솔직히 뭐 계산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이트나 이제 그런 데서 나의 어떤 그런 교과 성적이라든지 그거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또 뭐 대학 자체 내에서도 뭐 교과 성적을 입력을 하면 교과 성적에 대한 어떤 그런 점수 환산을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뭐 충분히 학생들이 손쉽게 본인의 어떤 그런 환산 점수를 잘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에 따라서 면접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류에 대한 또 준비.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교과라고 해서 무조건 또 교과 성적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좀 학생부에 대한 정량적인,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들의 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매년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년도 대학별 전형 결과를 참고를 해서 과연 내가 지금 있는 환산 점수가 전년도에 그 대학이 몇 점대가 이제 합격이 됐고 몇 점대까지 뭐 충원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또 다들 이제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쟁률도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들이 뭐 통합이 된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대라고 하면 딱 그냥 초등교육과로만 했지만 나머지 일반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문과, 이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들이 뭐 그냥 학과로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또 어떤 학생들의 선호도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경쟁률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률도 좀 살펴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배치표상에 그런 대학의 어떤 순서를 그러니까 학과 순서를 봤을 때 뭐 좀 이과가 조금 그래도 좀 점수대가 조금 낮게 잡혔다.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조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뭐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도 넣었지만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같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률이 높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점수보다는 높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도 좀 잘 살펴서 마지막 이제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역 거점 대학 이제 지고국에 대한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교과는 이제 끝으로 이제 그런 지고국에 대한 학종 어떻게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은 요 좀 특징을 보면은 학종은 말 그대로 이제 대학에 입학 사정관 등이 참여를 해서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생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소개서를 받는 학교라면은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그것도 이제 좀 참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단계별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면접을 보다 보니까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가끔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좀 길다 보니까 그냥 학종이라고 이제 총칭을 하는 건데, 학종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도권의 학종 인원이 그 지방에 있는 이제 그 학종 인원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원은 많지만 그 수도권에 거의 다 많이 이제 그 학종이 그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방으로 갈수록 그 학종의 비율은 조금 낮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198개 정도 대학 중에서 137개 대학이 학생을 이제 그 학종으로 선발을 하고, 어떤 뭐 지역 쪽도 다양하게 이제 학종으로 선발하는 이제 대학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종은 그 학생부 또는 이제 서류를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면접을 이제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조건 또 학종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면접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대학마다 또 그냥 서류만 평가하고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내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종은 웬만해서는 수학 능력,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간혹 어떤 뭐 특별한 학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특별한 전형에 대해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학종이라 그래서 최저가 거의 안 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최저를 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눈여겨서 좀 확인을 꼭 면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정확하게 좀 지원 전략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종의 그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강원대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 인재하고 미래 인재로 이제 나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래 인재에서 이제 학종을 해서 좀 많이 선발을 하죠. 여기도 이제 단계별로 해가지고 뭐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이 이제 30%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인재하고 뭐 프리즘 뭐 200, 300.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 모집 뽑는 인원에 뭐 10명 이상이 되면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10명 미만이 되는 과들 같은 경우는 3배수를 뽑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좀 특별하게 또 서류가 뭐 66.7%, 면접이 33.3%,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면접이 조금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다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학종1, 학종2로 해가지고 그냥 서류만 갖고 평가를 한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그 충남대 같은 경우는 뭐 프리즘 200 같은 경우에서도 2배수로 뽑는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은 없지만 유독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즘 30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아까도 이제 본 것처럼 뭐 수의대라든지 뭐 의대라든지 이제 그런 쪽이 이제 과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을 합니다. 충북대도 학종 1과 2가 있는데 2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을 하니까 그것도 수능에 대한 것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도 서류만 보지만 결국은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을 하고, 부산대도 서류만 보지만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전남대 같은 경우는 뭐 고교생활 우수자 유형원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에서 서류를 해서 4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근데 약대라든지 의대, 치의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요거는 좀 배수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6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일반적인 과들은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없지만 의치, 약수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위권 학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의치, 약수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저 학력 기준을 꼭 맞춰야 되겠죠. 전북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대, 치대, 뭐 수의대, 간호, 요거는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지만 다른 것들은 반영을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지고국의 대학들의 그 학종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면접이 30%를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면접 준비도 좀 어느 정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종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요.
그다음에 그 전형 평가별 요소 및 비율을 이제 예시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학업 역량을 이제 42%, 전공 적합성을 35%, 인성을 34%, 발전 가능성을 29%.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많이 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남대도 학업 역량이 40%, 전공 적합성이 30%, 발전 가능성, 인성이 20%, 10%이기 때문에 결국은 충남대도 학업 역량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이 좀 더 유리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는 뭐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종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경우는 그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보면은 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예, 인성.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그 사회성이라든지 그게 결여가 안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고 좀 생활기록부를 좀 꾸미는 게 중요합니다. 예, 경북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써놨습니다. 이제 뭐 학업 성취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경북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학생이 어떤 이제 그 학습에 대한 노력을 했던 태도라든지 아니면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학생들의 어떤 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주로 이제 그 창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고려해서 이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대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수학 준비도 뭐 지적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뭐 사회성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는 이제 거의 골고루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좀 갖춰진 학생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남대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똑같습니다. 뭐 전공 준비도 뭐 학업 수행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1대1대1로 이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대는 아무래도 이제 좀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을 크게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거의 8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이제 뭐 진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꾸미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자소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지방 거점 대학들 같은 경우가 그 자소서가 거의 다 폐지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구태 이제 뭐 자소서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일본 문항하고 뭐 이번 문항으로 이제 좀 그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축소가 됐는데 이거는 뭐 이 방송을 이제 그 촬영한 내용을 뭐 고3 수험생도 보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한번 좀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내년도 이제 그 2024학년도 고2부터는 완전 폐지가 되지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1번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뭐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기재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똑같지만 거의 이제 어떤 뭐 그 본인이 어떤 그런 그 진로와 관련돼서 이제 좀 쓰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지 진로 활동이라든지 이게 아까 그 자기소개서 쓸 때 그 나왔던 그 문항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생활 기록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다시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걸 뭐 실천했던 사례, 근데 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결국은 뭐 똑같죠. 예. 다만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인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3번 대학교 그 자유인문학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뭐 좀 대학마다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은 1번, 2번만 그냥 받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대학들은 3번까지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그 고3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쓸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1, 2, 3번을 다 하는지 아니면 1, 2번만 제출을 요구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 있다? 예, 대학교 입시 요강에 들어가면 다 어떤 뭐 서류 절차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그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접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면접도 보면은 그 서류 기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생활기록부라든지 어떤 자기소개서라든지 이제 그런 서류 내용으로 해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그냥 서류 기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제시문을 통해서 그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이 어떤 그런 얼마나 많은 이제 학업 역량이라든지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는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과연 내가 또 지원하는 대학이 서류 기반 면접인지 아니면 제시문 기반 면접인지 그것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고국에 대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반영이라든지 뭐 어떻게 이제 그 평가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결국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어떤 그 내가 나에게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대학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이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이제 그 지적 호기심이 지적 탐구로 발전을 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그 창체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나 아니면은 독서 이런 걸로 연계를 해서 그 아까 좀 심화 확장순으로 좀 넓게 이제 좀 펼치시는 게 좀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창체 활동을 통해서 그것도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좀 탐색하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 지식을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하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적 호기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업에서 배운 거 이상에 대한 것들을 내가 계속 어떤 그런 그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갈구해 나가면서 이제 뭔가 자료를 찾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적 호기심이고 대학에서는 또 이런 학생들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제 각종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학종 가이드북이라든지 전공 가이드북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대학은 그 들어오는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뭐 평가 요소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면접은 이제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적혀 있는 그런 어떤 뭐 가이드북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그 다운을 받아서 좀 한번 보면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학교를 지원을 할 때 뭔가 이제 좀 그 학교의 정보를 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만든 걸 갖고 서류로 또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 학종을 위한 이제 진로 정보 사이트라고 해서 뭐 참고로 해서 뭐 대학 포털이라든지 뭐 대학 알림이 뭐 EBS 뭐 워크넷 뭐 커리어넷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보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강남구청 수능 인터넷 방송 여기서도 충분히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진로를 위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뭐 꼭 뭐 수업이라든지 어떤 동영상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좀 탐색을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2022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이제 그 지고국을 이제 약간 좀 살펴보면요. 2022학년도 그 수시 거점 지역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경쟁률을 보면
그 21년도하고 22학년도하고 딱 비교를 하면은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 같은 경우도 지역 인재를 좀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 학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교과라든지 이제 이런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경쟁률이 많이 좀 높아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북대학도 그 21학년도보다 22학년도에 그 경쟁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논술을 치르는 이제 대학이 이제 거점 대학이 이제 10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한 9개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2개 대학이 이제 논술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부산대학하고 경북대의 AH라는 이제 논술을 치르는데 두 대학 같은 경우가 그 논술의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많이 조금 올라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뭐 의대나 치대라든지 뭐 약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 대학들의 어떤 논술도 같이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논술 경쟁률이 높아져서 한 2년 전보다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좀 높아졌다.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대학 같은 경우도 그 학종에서 학생부 종합 2를 빼고는 거의 다 학종의 학생부 종합 1, 그 다음에 교과에서 학생부 교과나 지역 인재의 경쟁률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충남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 그 다음에 전북대도 어쨌든 경쟁률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22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의 경쟁률이 상당히 이제 조금 높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그 경상국립대학은 좀 약간 좀 경쟁률이 조금 제일 낮은 편에 이제 좀 속하는데,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또 경쟁률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괜히 또 전년도에 너무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좀 점수대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쨌든 높으면 점수대는 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학생들이 또 겁먹고 약간 이제 조금 그 다른 쪽으로 이제 조금 지원하는 성향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올해는 약간 좀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뭐 저의 이제 그냥 단연간 이제 해왔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경쟁률이 내려간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약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어떤 특정한 학과에 대해서는 계속 높은 경쟁률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이제 좀 내려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학년도 이제 수시 특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지고국이 이제 우리가 점점 좀 아시겠지만은 그 학력 인구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력 인구도 많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학생들이나 뭐 부모님들이 이제 좋아하는 어떤 뭐 수도권, 인서울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도 많았지만,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경쟁률이 조금 상승했다라는 것이 약간 좀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9개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존 이제 경쟁률이 9.79대 1, 거의 한 10대 1 정도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학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경쟁률이 거의 한 1대 1 정도 이상, 이제 뭐 한 1.7대 1, 그 정도 이상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또 경쟁률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다 높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지방에도 솔직히 뭐 지역 거점 공립대학들도 있지만 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공립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뭐 사립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지방권 내부에서도 그 약간 좀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왕이면 그래도 그냥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이제 가자고 하는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높다 보니까 뭐 이쪽에 대한 쏠림 현상, 그래도 과도 보면 이제 뭐 문과 쪽보다는 좀 이과 쪽으로 아니면 공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조금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방권에 이제 있는 대학들의 평균이 한 6대 1이라면 그 지고국은 한 9.2대 1 정도 좀 약간 좀 양극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고국의 어떤 그 수시 상승률은 의학 계열에 대한 어떤 지역 인재 그 전형의 확대가 매우 이제 좀 주요했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논술을 그 반영하는 그 부산대라든지 경북대에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이제 그 경쟁력 상승을 이제 올리는데 좀 영향을 주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술을 치르지 않는 이제 뭐 7개 대학 중에서 경쟁률을 이제 보면은 뭐 그래도 제일 높은 게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강원대, 뭐 경상국립대 순으로 뭐 이렇게 좀 그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의 그 특징은 여기서 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그 연평균 등록금이 이제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다고 이제 뭐 이게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을 뭐 등록금 싸기 때문에 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등록금이 조금 저렴하다, 이제 그런 얘기지 뭐 이런 특징 때문에 뭐 꼭 여기를 가야 된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 이제 또 그 대학마다 그 특성화 캠퍼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북대 같은 경우는 뭐 개신 캠퍼스, 오송 캠퍼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뭐 대구 캠퍼스하고 상주 캠퍼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캠퍼스가 있지만 또 캠퍼스마다의 또 양극화 현상이 또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다는 것이 이제 또 약간 좀 그 특징 중에 또 특징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역 거점 대학마다 그 특성화 캠퍼스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전북대, 전남대, 뭐 경상국립대, 제주대도 이제 어떤 그런 그 학과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런 그 계약학 계열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캠퍼스가 이제 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그 취업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기업이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대전 충청권에는 뭐 대전에, 충북에, 충남에, 세종에 어떤 이제 그 기관수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또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또 뽑아야 되는 그런 비율들이 높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취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광주 호남권이라든지 대구 경북권, 뭐 아니면 또 뭐 기타 지역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그 공기업들이 지방에 많이 이제 그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하나의 또 그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대학마다 특히 이제 그 지역 거점 대학들이 과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양한 과들이 많이 이제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취업에 유리한 그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니까 뭐 보건계열이라든지 뭐 의학계열이라든지 사범계열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계열로 보면은 뭐 강원대 같은 경우는 뭐 간호학과, 뭐 물리치료, 방사선, 치위생, 응급구조, 작업치료가 다 있고요. 뭐 경북대라든지 경상대, 지금 현재 있는 그 직업국은 거의 기본적으로 간호학과는 다 좀 설치가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학학 계열에서 보면은 결국은 근데 이제 또 쭉 보면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수의예를 보게 되면 뭐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뭐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다 수의예가 있는데 희한하게 유일하게 또 부산대만 수의예과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뭐 의치한 뭐 이거는 이제 또 다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또 약대는 다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고국에 대한 어떤 뭐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점수대들이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높아진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범 계열도 보면 웬만한 이제 그 사범 계열의 학과들이 다 그 지고국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그 교사의 목표를 두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고국에 있는 그 사범 계열 그 지원들이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는 이제 뭐 문과 계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범 계열에서도 이과 계열들,
아니면 뭐 예체능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뭐 직업을 지원했을 때 많이 좀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좀 뭐 그 특성화, 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학과들도 많이 이제 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계약학과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이랑 계속 이제 그 협력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좀 지고국이 약간은 조금 그래도 조금 위상이 조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냥 뭐 인터넷에서 그냥 대학 순위 평가 기관들 뭐 QS라든지 가디안이라든지 뭐 URA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냥 그 순위를 참고를 한 건데, 결국은 지고국에 있는 대학들도 상당히 그 세계 순위에 뭐 그렇게 뭐 100대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꽤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좀 만들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WUR 지국 같은 경우도 뭐 그 세계 순위가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그 만들어낸 이제 평가 기관에서 한 거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국들이 상당히 좀 좋은 순위권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충분히 본인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국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혹시나 그 참고 사항으로 그 학생들이 그 지고국을 이제 지원을 할 때, 아니면 그거 외에 좀 보건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한눈에 쭉 보시게 되면 뭐 보건 계열이 나는 이제 뭐 치의생을 하고 싶어, 아니면 물리치료를 가고 싶어, 뭐 방사선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들인데 이거를 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전국적으로 이제 보건 계열에 있는 것들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조금 그 정리를 한 거니까, 뭐 서울 쪽에 있는 그 학과들, 그러니까 서울은 주로 이제 간호학과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지방으로 갈수록 뭐 치의생이라든지 의공학이라든지 물리치료, 뭐 작업치료 여러 어떤 그런 보건 계열들이 많이 이제 좀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하면 내가 이제 가고 싶은 그런 그 학과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 보건 계열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어떤 보건 계열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대전에 있는 그 대학들에 대한 이제 보건 계열. 그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또 충남 지역에 있는 보건 계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보건 계열의 과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남, 세종, 뭐 충북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대학들의 보건 계열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또 부산 지역에 있는 것들, 그리고 대구와 울산, 광주에 있는 대학들의 보건 계열 학과들이 설치가 된 대학들을 이제 조금 나열해 본 거고, 그 다음에 경남, 경북에 있는 대학들도 좀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경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전남과 전북에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대학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보건 계열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쪽이 또 아무래도 좀 뭐 취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번 좀 참고를 해서, 만약에 이런 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한번 이제 좀 뭐 일일이 다 요강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 과가 어디에 있는지. 그랬을 때 그 과를 이제 뭐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끔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조금 많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이제 그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학생들이 여전히 이제 그 인서울의 쏠림 현상이 있지만, 우선 약간 좀 그걸 좀 피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대학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고민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이제 그런 그 고민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우리 학생들 많이 이제 고3이고 이제 지금 현실로 와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이제 고민하고 또 학교 선생님과 또 많이 상담도 하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올해 2023학년도 그 입시에서 꼭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